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안태홍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하러 상담을 가면 참 많이 말씀하시는 나는 상속 안 해. 상속 안 시킬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그리고 그 승계자 상속인들이 정확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기업 상속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건 없어요. 경영적 위험은 그동안 유지되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적으로 뭐 7년, 8년, 10년 이끌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 다음에 경영적 판단이고, 즉시적이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상속세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승계 준비, 기업의 영속 준비는 얼만큼 세금 부담을 줄이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이 말씀하시는 왜 가업승계에 상속이라는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주식은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본인의 비상장 기업, 본인의 회사의 주식은 자산입니다.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뭐 예금, 기타 여러 가지 자산과 똑같이 포함해서 주식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상속 포기하면 되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상속에 대해서 민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되며, 죄송합니다, 피상속인은 대표님, 대표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되는데, 피상속인 즉 대표님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겁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가 같이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요거는 넣고 요거는 빼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모든 게 포괄돼서 내가 받을 권리, 가진 권리, 또한 갚을 권리, 이런 것들이 갚을 권리가 아니라 갚을 의무,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전부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념상 잡으실 건 상속 순위예요. 유언장 등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는 한 법정 상속 순위에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과 배우자, 자녀랑 배우자. 이 자녀가 없을 때 두 번째 2순위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기혈족입니다. 자, 여기서 왜 포기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상속 순위대로 봤는데 1순위에서 내가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럼 2순위로 가요. 2순위도 포기한다. 3순위로 가요. 3순위 포기한다. 4순위 포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쭉 가서 국가 귀속된다. 이때까지 간다고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골라서 승계할 수 없어요. 상속 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빠의 주식만 포기? 이게 아니고요. 아빠의 주식, 아빠가 갖고 있던 땅, 아빠가 갖고 있던 집, 생활하는 공간 다 똑같이 포기가 되는, 한꺼번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 포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배우자가 포기하면 직계 비속에게 넘어가고요. 여기가 없어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하면 역시 그 비율로 넘어가고요. 내가 포기하면 다음 단에서 그 비율로 귀속되는데, 더 어려운 건 상속 포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여기서 직계 존속이 포기했어요. 그럼 형제 자매가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서 딱 정의를 한번 내리자면, 상속이란 이것저것 골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순위대로 포기를 하면 순위대로 내려가는데, 다음 순위는 그 비율대로 받으나 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포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은 아빠가 60이 안 되셨네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27살, 아니 딸이 27살. 60억 원이 넘는 기업 상속세가 나왔습니다. 아빠랑 자녀들, 할머니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있는 재산은 기업 주식 외에는 그 생활하는 집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못하게 된 거고요. 세금 낼 방법이 없어서 세금 못 내면 결국 집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 기업을 상속세를 부담해 주기로 하고 기업을 매각한 거죠. 집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만큼 상속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승계 관한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자녀들 잘 살려고 물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가업승계 준비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중소기업의 승계는 함께 일한 직원들이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대표님의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고용유지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유지 안 되면 이번에 그 회사도 그런데 결국 기업을 팔아버리니까 그 기업을 사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직원 정리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의 안정성은 고용 안정의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랑이라는 제가 표현을 해요. 뭐냐면 자녀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녀가 상속 준비 안 되고 있으면 아빠가 부동산을 물려주면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면 돼요. 현금 물려받으면 현금 세금 내면 되죠. 내고 남은 돈 갖고 살면 되니까 자녀들은 그냥 감사하면 돼요. 뭐 덜 받았다고 좀 불편할지 몰라도. 문제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평가 가치만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1억이면 1억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이 평가로 1억이면 1억에 못 판다는 거죠. 그저 계산해서 상속세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던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녀에게는 상속세 위험이 남는다. 더 커진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정부는 기업을 유지한다면, 국가는 그 기업이 계속된다면 고용 안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총 1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갖고 있어요.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면 주식가치를 최대 500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500억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500억의 재산 공제를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승계할 자녀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승계할 자녀가 증여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100억까지 20% 세율을 매기겠다. 굉장한 혜택이에요. 당장 내기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좀 깎아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제도의 특징은 뭡니까? 자녀가 사업을 물려받을 때 준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녀가 물려받지 않는다면 이 제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사례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가 없어요. 이건 회장님 주식이 상속세만 11조라는 거. 다음 이런 경우죠. 결국은 상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공제제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케이스인데 주로 이런 케이스들이세요. 용인에 있는 한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이신데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80억이에요. 이 기업은 꽤 규모가 있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과 10년 후를 예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상속세가 100억입니다. 대표님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의사고 해외 유수,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거기서 취직해서 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공부 잘하고 있고 미래까지 보장돼 있어. 얘네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상속세를 보여드렸죠. 과연 땅이 160억, 200억이 상속되면서 80억 상속세가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식만 가지고 80억, 향후에 100억의 세금이 나온다면 과연 자녀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 누군가가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면, 경영을 하게 된다면 이 세금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인력 대행 회사입니다. 꽤 큰 회사예요. 역시 자녀가 의사예요. 전문의. 우리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데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현재 8억, 대표님과 합의한 10년 후 상속세가 16억입니다. 과연 의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이 기업을 경영할 것이 아닌데 8억이나 16억의 세금을 감당할까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자녀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업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업의 영속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기업의 승계가 됐든 가업 승계가 됐든 기업이 오래가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확보되고요. 자녀의 세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피상속인, 즉 대표님의 지분을 최대한 줄여놔라. 다음, 주식가치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는 세법에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가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이걸 흔히 미처분 이익 이용금의 어떤 조절, 회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업의 손익가치를 조절해야 됩니다. 사실 상속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손익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한 어폐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손익가치를 어떻게 조절해서 주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을 상속하면 부동산을 팔 수 있거든요. 주식을 상속하면 주식은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빠 입장에서 최소한 기업의 주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기업 자금으로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 다섯 가지 원칙이 준비되어야 우리 자녀가 가압승계 받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일궈온 기업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기업을 상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답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